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920년대 뉴욕의 밤거리로 떨어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끊이지 않는 재즈 선율, 거리마다 터지는 샴페인 소리, 그리고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은빛 마천루들일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설날의 백색 미학을 통해 비움과 정적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양식은 그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뜨겁고도 화려한 욕망을 설계한 양식, 바로 아르데코입니다.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은 그토록 높고 찬란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절망이 닥치기 직전 인류가 붙잡고 싶었던 마지막 황금빛 환상이었을까요? 오늘 팔레트 레이어 10번째 시간은 기하학적 질서와 사치스러운 장식이 결합된 서양 건축의 정점, 아르데코의 레이어를 벗겨봅니다. 100년 전 뉴욕의 하늘을 욕망으로 물들였던 그 압도적인 설계를 지금부터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르데코라는 이름은 1925년 파리에서 열린 현대 장식 미술 산업미술 국제 박람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양식의 첫 번째 레이어는 기계 시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전 시대의 아르누보가 식물의 덩굴처럼 구불구불한 곡선에 집착하며 자연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아르데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기계의 시대, 속도의 시대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자동차, 비행기, 거대한 증기선이 대륙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자 디자인 역시 그 날카로운 직선과 속도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데코의 문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강렬한 지그재그 패턴, 부채꼴 모양,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태양광선 무늬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려해 보이려고 그려넣은 무늬가 아닙니다. 폭발하는 에너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자본의 가치,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의 의지를 기하학적으로 번역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아르데코 건축의 상징인 계단식 층계 구조를 보십시오.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뒤로 물러나며 좁아지는 이 형태는 사실 뉴욕의 일조권 법규를 지키기 위한 보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데코 디자이너들은 이 제약을 거대한 하늘로 향하는 계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차가운 기계적 직선 속에 숨겨진 이 폭발적인 에너지야말로 아르데코가 가진 첫 번째 매력입니다. 아르데코의 두 번째 레이어는 소재의 사치입니다. 이 양식은 지독할 정도로 탐욕스럽고 화려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대 최첨단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유리 블록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상아, 뱀가죽, 흑단, 그리고 상어 가죽 같은 진귀한 천연 재료를 아낌없이 섞었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의 첨탑을 보십시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니켈 크롬 강철 합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금속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영원히 은빛으로 빛나며 뉴욕의 태양을 반사하죠. 자동차 바퀴의 휠캡을 형상화한 그 찬란한 왕관은 자본주의가 기계 문명에 씌워준 최고의 장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한층 더 깊고 무거워집니다. 로비는 화려한 대리석과 이국적인 나무, 황동 장식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죠. 디터람스가 재료의 본질적인 기능을 찾으려 했다면 아르데코는 재료를 통해 성공의 냄새를 풍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강하고 이토록 부유하며 이토록 영원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목소리.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 인류가 가장 찬란하게 불태웠던 물질적 번영의 레이어가 이 마천루들의 로비와 가구 속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렇게까지 높아야만 했을까요? 1930년 전후의 뉴욕은 말 그대로 높이 전쟁의 전장이었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최고층 자리를 놓고 단 몇 미터 차이로 서로를 추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르데코의 세 번째 레이어, 마천루의 왕관 경쟁입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의 건축가는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건물 내부에서 몰래 첨탑을 조립한 뒤 하룻밤 사이에 기습적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척보전까지 벌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기록을 깨기 위해 꼭대기에 비행선 계류장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조물을 얹으며 381m라는 경이로운 높이를 달성했죠. 이 마천루들은 소설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가 매일 밤 응시하던 초록색 불빛과 닮아 있습니다. 손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인간의 허영심,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공허함까지도요. 아르데코 건축물들이 유독해 진력 노을 속에서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가장 뜨거웠던 한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하학적인 질서로 욕망을 통제하려 했으나 결국 그 욕망 자체가 예술이 되어버린 거대한 기록, 그것이 바로 아르데코입니다. 아르데코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화려한 장식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고 디자인은 다시 실용적이고 검소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다시 아르데코의 화려함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은 때로 너무 무채색입니다. 효율과 기능만을 따지며 자신의 개성과 뜨거운 욕망을 숨기며 살아가곤 하죠. 아르데코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끔은 화려해도 좋다. 당신의 성취를 기념하고 당신의 욕망을 아름다운 직선과 황금빛으로 표현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문양을 그리고 있나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당당하게 솟아오른 직선인가요? 아니면 크라이슬러 빌딩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왕관인가요? 오늘 아르데코의 레이어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에너지를 한 번쯤 긍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려한 서양의 도시 문명을 떠나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허문 유기적 건축의 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레이어를 벗겨봅니다. 왜 그는 폭포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팔레트 레이어와 함께 당신의 안목을 완성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